미간은요, 복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코는요, 복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입은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요즘 범 내려온다는 음악이 대중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악을 현대적인 리듬으로 바꾸어서 모든 사람들 열광하게 합니다.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학문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요, 누구나 쉽게 관상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운명을 개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복 내려온다, 입꼬리를 올려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얼굴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이나 삶의 중심이 정해져 있지 않는 청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인상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사람마다 인상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내 인상이 안 좋으면요, 나는 잘 살아왔는지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정해진 관상이 따로 없어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관상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얼굴을 바꿔서 좋은 얼굴, 좋은 관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얼굴에도요, 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미간은요, 복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코는요, 복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찡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은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미소를 지어서 입꼬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내 얼굴 중 복이 들어오고 내려오고 복이 머무르게 하는 얼굴의 삼중주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복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곳은요, 미간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간을 펴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미간은 항상 펴져 있어야 된다고 자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 미간을 찡그리면요, 수도꼭지를 잠근 것 같아서 복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미간에 주름이 있으면요, 1차적으로 남들이 나를 짜증나게 봅니다. 저는 성형수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성형수술을 권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요, 바로 미간에 있는 세로의 주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로 깊이 파인 이 세로의 주름을요, 관상학적 용어로 현침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바늘이 매달리는 것 같다. 그래서 현침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미간에 주름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주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되는 주름은 미간 정중앙에 세로로 길게 뻗은 이런 주름은요,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가급적이면 보톡스를 맞아서 이 주름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미간을 펴는 가장 손쉽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웃는 겁니다. 웃으면요, 이 볼근육이 움직이면서 미간이 펴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가서 자연히 좋은 관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많이 웃으세요. 그러면 미간이 펴집니다. 두 번째는요, 콧대를 통해서 복이 내려옵니다. 따라서 콧대는요, 찡그리지 말아야 됩니다. 관상학적으로요, 코가 시작되는 부분을 상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콧구슬 준두라 그러고요. 그래서 복이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이 상근, 코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코가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복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코가 시작되는 부분에 주름이 있으면요, 파란을 겪는다 그럽니다. 자주 눈살을 찌푸리거나요, 신경질을 부르면
이렇게 가로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은 마음과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되면요, 콧대의 가로 주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필요하다면요, 화장 도구를 이용해서 이 가로의 주름을 제거해 주는 것도 관상을 개척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요, 이 코 주위에 검거나 푸른색이 나면요,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2, 3일 주위에서 지켜보다가요, 이 부분에 검푸른색이 없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이 내려온 것을 입꼬리를 올려서 복이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입은요, 모든 물질이 모이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입술은요, 바닷물을 담고 있는 제방뚝입니다. 이 제방뚝은요, 물보다 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입꼬리가 위로 향하면요, 제방뚝이 물보다 높아 물이 넘쳐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반면 입꼬리가 처지면요, 제방뚝이 처져서 물이 아래로 넘쳐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 보기가 좋습니까? 당연히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려면요, 1차적으로 자주 웃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볼 근육이 퇴화되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행운을 머금고 있어서요, 행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웃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웃음을 강요하는 냉장고가 있어요. 이 냉장고에는요, 웃음 측정기라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이 아니면 냉장고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항상 웃어야지 냉장고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소가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두 개 조로 나누어서 똑같이 만화책을 일정 시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개 조는요, 만화책을 볼 때 입술이 닿지 않게 입에 연필을 물고 만화책을 보게 하고, 나머지 한 조는 그냥 만화책을 보게 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끝나고 얼마나 만화책을 재미있게 보았느냐라고 각 조별로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입술이 닿지 않게 연필을 입에 물고 만화책을 본 조가요, 훨씬 더 재밌게 만화책을 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볼펜을 하나 꺼내서 치아로 가볍게 물고 입술이 볼펜에 닿지 않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움직여서요, 내가 지금 웃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요,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요, 내가 보는 거울도 따라 웃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펴게 되면요, 우리 인상도 확 펴지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더라도 활짝 웃으세요. 그러면 내 인생도, 내 삶도 활짝 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